안녕하세요. 저희는 심리학과 영상학과 융합형 학과 설명회를 맡게 된 영상학과 이태우. 심리학과 장수영입니다. 목차는 멘토 소개와 학과 소개를 거쳐서 심리학과와 영상학과의 융합 정보를 소개해드린 뒤 이와 연관된 졸업 후 진로를 덧붙여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과 멘토 장수영입니다. 저는 상담을 받던 내담자에서 상담사의 꿈을 가지고 심리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심리학회뿐만 아니라 심리학 언론사에서 대학생 기자단, 청소년 대상 정서 지원 서포터즈로도 활동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심리학 관련 대외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원래 심리학과에 진학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현역 대입 때에는 그저 가족들의 뜻에 맞춰 취업을 이유로 간호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너무 공허하고 잘못 배웠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더라고요. 그때 대학교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처음 받게 되었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였던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대입에 도전하여 심리학과에 진학하였고, 현재는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던 심리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상담 심리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MBTI는 ISFJ입니다. 제가 심리학 개론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가 한창 MBTI가 유행이었었던 때였는데요. 그때 교수님께서 MBTI 같은 건 배우지 않는다고 혹시나 기대했다며 나가달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물론 MBTI는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 칼 융이 만든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 때문에 성격 심리학이라는 수업에서는 잠깐 다루기도 합니다. 단순히 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공부를 하게 된 심리학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아닌 남을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진학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 등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을 버틸 수 있는 가치관이 제겐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학과에 재학 중인 멘토 이태우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직접 영화를 찍어왔고 대학에 온 지금도 학생 영화 감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학과에 재학 중인 현재는 더욱 다양한 영상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이제 학교 홍보단 산하 공식 학생단체에서 영상 기자로 활동하면서 학교 공식 SNS에 업로드되는 홍보 영상을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하면서 영화를 배워왔었는데요. 여러분은 영화가 현재 존재하는 모든 영상의 시초라는 점을 아시나요? 저도 이 부분에 큰 매력을 느끼고 영화에 빠지게 되었었는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영상 콘텐츠와 영상 산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영화와 영상 모두를 배울 수 있는 영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전공에 적합하지 않은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MBTI 검사를 수십 번도 더 해봤지만 내향형의 대명사인 INFP가 항상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이 자주 이루어지는 이런 영화 영상 프로젝트에서 내가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제 성격을 맞추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제 성격의 장점이었던 포용력과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과 학생대표와 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단체 생활에 익숙해지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덕에 현재는 전공에 있어서 제 성격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이렇게 저는 제 개인 연출작 4편, 그리고 스태프로 참여한 20편가량의 단편 영화를 찍어오면서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심리학이란 인간의 행동과 정신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여 인간의 마음을 직접 연구하자 한다는 점에서 다른 학문들과 구분됩니다. 크게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의 교차점에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과는 아까 크게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으로 나눈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기초심리학에는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생리심리학,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지각심리학, 인지심리학, 그리고 실험심리학과 계량심리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용심리학은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그리고 응용사회심리학, 산업 및 조직심리학, 학습심리학, 광고심리학, 교육심리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과목이 있으니 더 많은 과목은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심리학과는 문과가 아니라 이과 소속이라고 보시는 게 편하는데요. 저희는 인문대학이 아닌 사회과학대학이에요.
통계나 생명과학을 주로 배우는 만큼 문과보다는 이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과목과 위계 질서가 강하지 않아서 탁과에 비해 선수 과목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도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탁과생들도 많이 수강하기 때문에 보통 대형 강의로 진행되는데요. 일방적인 강의 형식으로 주로 수업되고 객관식, OX 문제, 단답식 형식의 집필 시험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심리학과 커리큘럼입니다.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 방법론입니다. 흔히 심리학 개론이라 얘기하는 일반 심리학, 그리고 성격 심리학, 심리 통계 등이 있고요. 인지 심리학에는 인지 심리학, 학습 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발달에는 발달 심리학, 아동 및 유아 심리학 등이 있고, 저희가 흔히 취업 때 필요한 사회 조직 분야에서는 사회 심리학, 조직 심리학 등이 있고, 심리학 전공을 살리는 상담 인상 분야에서 이상 심리학, 상담 심리학 등이 있습니다. 이제는 영상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학과의 기본적인 정보를 말씀드리고 전공 과목 위주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린 뒤 영상학과와 관련된 진로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영상학과라고 하면 어떤 학과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각종 대학들의 영상 미디어를 다루는 학과는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화영상학과, 영상제작학과, 아니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학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보다 더 넓게 영상의 모든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상의 기본인 영화학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모션 그래픽, 심지어는 게임까지 졸업 작품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학과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역시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하고 답답한 이론 위주 수업보다는 내가 직접 카메라를 잡고 내가 연출하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커리큘럼도 다양한 실습 위주 과목들로 존재하는데요. 영상학과 수업들을 키워드로 설명해보자면 이론과 실습의 조화, 그리고 트렌디한 전공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넘어서 CF와 드라마를 제작하는 워크숍 수업들이 있고, 만약 내가 이러한 전통적 영상 미디어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트렌디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다면 숏폼이나 모션 그래픽, 게임 또는 버추얼 프로덕션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쪽으로 전공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전공 수업이 존재하는 만큼 나아갈 수 있는 진로 분야는 더욱더 다양한데요. 방송국 PD나 엔터테인먼트 홍보팀, 각종 영화 드라마 제작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니면 영화 감독이나 1인 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까지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직 모르는 꿈이나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내 꿈을 내가 찾아나갈 수 있는 학과가 분명 존재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영화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촬영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롤을 맡으면서 경험과 커리어를 쌓고 있는데요. 음향 감독으로 참여한 작품의 경우 학과 내 마음이 맞는 동기나 선배들끼리 모인 소모임에서 제작한 하나의 프로젝트성 단편 영화입니다. 이렇듯 학과 내에서도 학우들마다 관심을 가지는 영상 분야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영화 소모임 말고도 뮤직비디오나 다큐멘터리 또는 실험 영상을 찍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연출부나 촬영 감독으로 참여했던 작품들 같이 선배들의 졸업 작품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롤을 맡으면서 내 경험을 쌓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내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래의 파트너 또한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영상업계의 낭만 아닐까요? 지금부터는 심리학과와 영상학과가 융합되었을 때 어떤 학문적 연구 분야와 콘텐츠 제작, 그리고 실생활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리학과 영상학이 학문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미디어 심리학이라는 학문적 분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소비하고 반응하는지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짧은 릴스를 보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스크롤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 또는 유튜브에서 썸네일 하나만 보고도 클릭하게 되는 이유, 이런 걸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야입니다. 미디어 심리학은 단순히 재미있는 콘텐츠를 넘어 그 콘텐츠가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기억에 남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드는지를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요즘에는 AI, VR,
알고리즘 같은 기술과도 접목되면서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 및 소비자 심리학입니다. 이건 왜 사람은 특정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가, 어떤 영상을 보면 제품에 더 끌리게 되는가를 분석하는 영역이에요. 광고는 단순히 예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의 심리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을 지금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유도하는 포모 마케팅이나 연예인을 써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감정을 유도하는 동일시 전략 등이 다 심리학 기반이에요. 결국 영상학이 만들어낸 시각적 표현과 심리학이 분석한 인간의 감정 반응이 만나서 우리가 자꾸만 클릭하고 사고 싶어지는 콘텐츠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론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콘텐츠 종류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영화 속 심리학입니다. 콘텐츠 소재로서의 심리학, 기법으로서의 심리학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 속 심리학은 광고 영상은 소비자의 무의식을 파고드는 심리 전략의 집합체입니다. 인터랙티브 콘텐츠 속 심리학은 사용자 심리 상태에 맞게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및 뉴 미디어 속 심리학은 ASMR 콘텐츠, 영상 편집 방식, 알고리즘 등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빼놓은 심리 치료에서의 영상 활용은 특히 이제 영화 치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화 속 심리학입니다. 영화는 오래전부터 인간 심리의 거울이자 실험장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심리학 개념을 주제나 표현 기법으로 녹여낸 영화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픽사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라일리의 마음속 감정을 기쁨, 슬픔, 분노, 소신, 까칠이라는 캐릭터로 의인화해 아동의 정서 발달과 복합 감정의 형성 과정을 과학적으로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라일리가 처음으로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느끼는 복합 감정을 느끼는 장면은 심리 발달 이론과도 부합합니다. 영화의 연출 기법에도 심리학은 널리 응용됩니다. 히치콕 감독은 관객의 인지심리와 공포 반응을 연구해 사이코의 샤오신처럼 짧은 컷 편집과 급작스러운 음향으로 논란 반사를 유도했습니다. 반대로 패치 아담스와 같은 치유 영화는 웃음과 공감을 통해 감정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영화를 심리치료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심리학을 기반으로 연출된 영화는 관객의 감정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영상과 심리학의 융합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광고 속에서 심리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광고는 단순히 예쁘고 멋진 영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정교하게 자극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만드는 것이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마케팅 전략인 포모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해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심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제 광고에서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슬픔이나 공포, 행복 같은 다양한 정서를 활용을 합니다. 보험 광고에서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를 보여주거나 건강 관련 제품에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도 같은 원리죠.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론과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상학과 심리학은 광고 분야에서도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죠. 네, 이번에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인터랙티브 콘텐츠란 사용자의 선택이나 반응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내가 선택한 대답에 따라서 스토리가 바뀌거나 넷플릭스의 인터랙티브 드라마처럼 결말이 달라지는 영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콘텐츠는 단순히 영상 기술적인 요소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반응이나 감정 상태, 행동 패턴 등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선택지를 제시하거나 상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이해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임에서는 사용자의 스트레스 지수를 감지해서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배경음악이 바뀌는 등 다양한 기능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VR 콘텐츠에서는 사용자의 시선, 심박수, 표정 등을 분석해서 몰입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연출로도 활용이 되죠. 이처럼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능력과 영상과 기술을 구현하는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이면서 두 전공이 융합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유튜브와 뉴미디어 콘텐츠 속에 숨어있는 심리학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때는 처음 3초 안에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편집을 하거나 자막이나 음악, 썸네일을 통해서 시선을 잡는 방식이 주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게 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주의 집중, 정보 처리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ASMR 콘텐츠는 사람의 청각, 감각 반응을 자극해서 뇌를 이완시키는 효과를 주는데 이 역시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런 감각 자극과 생리적 반응을 기반으로 만든 영상 콘텐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 역시 심리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의 시청 시간, 클릭 패턴, 선호도 등을 분석해서 비슷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도 결국 사용자의 선택을 예측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심리학적 원리를 활용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소셜미디어 캠페인에서도 사람들의 공감 욕구나 사회적 인정 욕구 등을 자극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플랫폼에서도 심리학은 영상 콘텐츠 기획의 중요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영상의 심리치료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입니다. 요즘 심리상담이나 치료 현장에서는 영화나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치료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화 치료가 있는데요. 내담자가 특정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거나 영화 속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치유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셀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건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내면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법입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층에게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영상은 단순한 오락수단을 넘어서 정서 회복, 공감, 자기이해를 돕는 치료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리학과 영상학의 융합이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심리학과 영상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콘텐츠에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이 두 전공이 융합될 때 어떤 직업들이 가능한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영상 심리치료 전문가입니다. 영화 치료사라고도 불리는데요. 내담자에게 특정 영화를 보여주거나 직접 영상을 제작하게 하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돕는 심리치료사입니다. 심리학적 전문성과 영상 제작 능력이 함께 요구되는 직무죠. 두 번째로는 UX, UI 심리 기반 콘텐츠 애널리스트 또는 UX 리서처라고도 불립니다. 앱이나 웹사이트, 영상 플랫폼 등을 사용할 때 사용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분석해서 이를 더 편리하고 감정 친화적인 설계를 돕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지심리학, 행동심리학, 그리고 디자인과 영상 이해가 동시에 필요한 직무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인식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획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콘텐츠를 바꾸는 AI 콘텐츠 혹은 반응형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자가 여기에 해당하죠. 감정 데이터를 수집 해석할 줄 아는 심리 지식과 그것을 바탕으로 영상을 설계하는 기획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인터랙티브 무비 감독입니다. 시청자의 선택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영화나 게임형 영상 혹은 메타버스, VR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감독인데요. 기존 영화보다 더 깊은 몰입감과 감정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심리학적 설계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 AI 영상 분석 전문가입니다. OTT 플랫폼이나 광고 회사에서는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람들이 어느 장면에서 웃고 감동하고 흥미를 느끼는지를 인공지능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많아졌어요. 이런 분석을 위해 심리학적 감정 이론을 알고 있어야 하고 영상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OTT 알고리즘 개발자입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사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직무인데요. 사용자의 콘텐츠 소비 성향을 분석하려면 결국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정확한 추천이 가능하겠죠? 일곱 번째는 심리 기반 영상 코디네이터입니다. 이건 영상 감독이나 기획자와 협업해서 영상 속에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시청자들의 감정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조언해주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편집 타이밍이나 자막 스타일, 배경음악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은 멘탈 케어 전문 영상 디자이너입니다. 불안, 우울, 스트레스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정서 회복용 영상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직무인데요. 이건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산업에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리학과 영상학이 융합되면 단순한 상담사, 단순한 영상 제작자라는 틀을 넘어서
사람을 이해하고 기술로 구현하는 새로운 직업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유의미한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오늘 심리학과 영상학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와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어요. 하나는 사람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는 학문,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심리학과 영상학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함께 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영상이라는 매체는 결국 사람의 공감, 감정, 그리고 몰입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심리학의 힘 없이는 결코 이끌어낼 수 없는 요소들이죠. 반대로 심리학이 다루는 깊은 이야기들이 영상이라는 언어를 통해 세상과 연결될 때 그 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와 전공이 하나로 고정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서로 연결될 때 남들과는 다른 길, 나만의 스토리, 그리고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설명회가 여러분이 전공을 선택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설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리학과 영상학의 융합 전공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